네,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년에 관한 겁니다. 신청년에 관한 건데 12신사로 신청년입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12신사는 12가지 제사를 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좋은 살이 한 개도 없습니다. 좋으면 살이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뭐 좋은 살을 보면 뭐 장성살, 반환살, 뭐 요즘 뭐 육회살 이런 것들 뭐 화개살도 괜찮은 살이지만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살들이 많습니다. 그럼 12신살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는 거죠. 신축년이 누구한테는 급살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제살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 다르게.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2신살이 이제 보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제 책에 보면은 여기 97쪽에 또 아니면 12신살과 기타 신살이라는 그 제목의 타이틀에서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에 보는 문제는 뭐였냐면 보는 방법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은 띠로 봤잖아 옛날에는 그죠? 띠로 봤을 때 그 띠 만약에 자 소띠든 예를 들어서 신선 뭔 띠죠? 제 토끼띠. 만약에 토끼띠라면 그죠? 토끼띠라면 이 토끼띠라면은 여 삼합이 관계 삼합. 삼합은 뭡니까? 해, 묘, 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미, 요 다음 글자. 그럼 미다음 뭐죠? 신이잖아. 신이라는 글자가 신, 유, 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해자, 축 이렇게 나가지. 그러면 요게 급살 자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급살 자리. 그러면 급제, 천, 유, 신유, 술, 해, 자, 축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이라는 글자가 나한테는 급제, 천, 지, 연, 월살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돼지띠라면 돼지띠도 마찬가지로 삼합이 이렇게 해면미가 삼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삼합의 끝 글자 다음 자 요자가 급살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띠도 마찬가지고 다른 띠도 이거 만약에 신자진 삼합이라면 만약에 신자진이라면 그 다음 글자는 뭡니까? 사잖아 사. 그 사오미로 급살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기서 보는 핸드폰에서 보는 내용은 12신살은 연으로 보는 것과 연이 기준이 돼서 요 12신살을 밑에 적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로 봐서 일지의 글자로 삼합으로 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어느 게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봤고 이래 봤으니까 지금은 그 자평명리학이 정립되면서 일주 기준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셔도 이거는 언제입니까? 연으로 봤으니까 그죠? 연으로 본 거가 그 다음에 연으로 본 내용과 같이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연은 띠는 토끼띠인데 일지는 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또 일은 또 달라진다. 급살 자리가. 만약에 사오미, 신, 유, 술, 해, 자, 축 여기 오면 그죠? 월 다음에 뭡니까? 월살 다음에 망신살, 장성살이잖아요. 일로서는 그러면 장성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기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기준점은 자, 자평명리학이 정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에 나오는 핸드폰에 나오는 이 12신살의 기준은
연과 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과 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 그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월이라가 일주로 보는 겁니다. 일주로. 자, 일주로 보는 방법은 쉽게 표현하면 이 손바닥 항상 손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해자리죠. 제일 작은 이렇게 손가락입니다. 해, 자, 자추, 인, 묘진, 성미, 신무술, 해자추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자, 일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간에. 자, 일간이 목인 경우와 그죠? 목화 오행 목이 반대편이겠죠. 만약에 자 목은 신금에서 금기에서 목은 가지 않습니까? 목은 금기에서 기운이 제로 상태거든. 그죠? 목도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그럼 목은 금기에서 기운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12 포태법과 요것과 12신살과 같이 운행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목은 그렇다면 결국은 목기는 12 포태법으로서는 절지거든. 절지. 그 절지가 양목은 신금이 절지가 되고 여기가 또 을목은 유금에서 절지가 됩니다. 그 어쨌든 목은 여기 금에서 기운이 가장 없다. 절지죠. 그걸 12 운성으로서 절지가 되는데 이 자리가 바로 급살자리입니다. 급살자리. 이 자리가 12신살의 급살자리입니다. 일간 기준으로 일간. 그 다음에 화의 자리는 화는 그러면 이제 목은 이제 했으니까 목 다음에는 자 금으로 가보죠. 그럼 금기가 가장 기운이 잘 없을 때는 바로 목의 구간이거든요. 목의 구간. 금기가 가장 맹모출 때는 목의 구간에서 기운이 절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목의 구간입니까? 그죠? 요거는 양의 목이고 요 음의 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금기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양자리가 경금이 되고 경신금이 되죠. 그럼 결국 이 자리가 절지거든. 절지. 그리고 신금의 절지는 묘목의 자리가 되고 양금의 절지는 이 자리가 되는데 인목의 자리가 되는데 그럼 이 자리가 바로 급살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급살자리지. 그래 12운성에 12운성에 이 흐름에서 절지가 12신살의 급살자리가 된다. 이렇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운에서 이제 짚어 나가는 것은 양의 글자들은 정상적으로 순행을 하고 음의 글자들은 역행을 하잖아요. 이게 12운성도 똑같잖아요. 12신살도 똑같이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12운성과 12신살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기도 마찬가지로 양의 금은 순행하고 음의 것은 역행한다는 거죠. 시기 반대만큼 역행한다. 자, 그 다음에 화는 여기에서 여기는 수지만 화토동법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화토는 같은 길로 운행한다는 거죠. 그럼 양화는 병화요. 그죠? 그 다음에 양토는 무토고, 그 다음에 음화는 정하고, 음토는 기토고, 이 자리가 절지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바로 양은 양의 절지고, 음은 음의 절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글자들이.
그럼 여기에 절지가 다시 말하면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 12신사를 이야기하는 이 급살 자리가 된다는 거죠. 급살 자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수기가 가장 없을 때는 여기죠. 화의 자리가 수의 기운이 가장 없다. 그러면은 양의 자리에서 임수는 양화의 자리가 되고 음수는 개수의 자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절지죠. 절지가 되고 이거 양이고 음이고 절지가 되지만 이 자리가 또 급살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용 이해되시죠? 일간이 만약에 개수일간이다. 개수일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개수일간의 급살 자리는 이 자리죠. 그러면 개수일간이 신축년에는 어떠한 12신살로 기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급제 천지를 쳐보겠습니다. 축이 있는 데까지 가보면 되잖아요. 급제 천, 지, 연, 월살이죠. 그러니 개수일간은 이 축이 월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월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만약에 경금일간은 12음성이나 12신사는 인목의 자리가 절지고 급살이니까 그러면 축까지 쳐보면 되는 거죠. 어떠한 기운으로 12신살로는 어떤 기운으로 축이 여기까지 있는데 한 바퀴 다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12개째 아닙니까? 그죠? 급제, 천지, 연, 월, 망장, 반영, 육화. 하게 내가 보면 하게 까먹었네. 급제, 천, 지, 연, 월, 망장, 반, 역, 육화. 화계살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화계살 끝이니까 화계살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화계살이 뭔지를 화계살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만 더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보는 게 이제 먼저 중요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병화나 무토일간은 같습니다. 병화일간이나 무토일간은 해자리가 급살자리고 해자리가 절지입니다. 그럼 12운송으로는 절지가 되고 12신살로는 급살자리가 되니까 그럼 병화나 무토는 같다는 거죠. 그럼 병화나 무토는 축인 데까지 찾아가 보면 되는 거죠. 급제 천살이죠. 축이. 그럼 병화나 무토 일간자는 내년에는 급제 천에서 천살자리가 됩니다. 천살자. 그러면은 자 아까 을목을 한번 보고 그러면요. 을목은 어떤 신살로 다가오는지. 을목은 순행이 아니라 반대로 역행한다고 했죠. 그럼 이 자리가 12신살로서는 절지면서 급살 자리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급살 자리. 급, 제, 천, 지, 연, 월, 망, 장, 반한살로 다가옵니다. 반한살. 그럼 그 반한살이 나한테는 이제 어떻게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급제, 천지, 연, 월, 망, 장, 반. 그래서 이제 반한살로. 그럼 반한살은 뭡니까? 반한살이 물론 이제 12신살로서는 뭐죠? 절태양생, 욕태건왕, 쇠 기운이 상당히 이제 이 해가 이제 슬슬 기울어져요. 그러나 기운이 아직까지 기운이 완성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반한살 이 뭡니까? 만약에 시험을 치는 학생이라면 과거 급제한 거잖아요. 말한장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상당히 좋은 기운, 신살로서 좋은 기운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건 일단 신살 보는 방법은 아시겠죠? 뭐 잘 아신대요. 다 아시겠죠? 예? 우리 신살 마시죠? 극관계, 서로 극관계
그렇죠. 그 관계가 기울이 가장 약한 거죠. 예, 서로 절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손으로 보면 돼. 손으로. 여기서부터 목으로 시작하면 돼. 목, 화, 토, 금, 수잖아요. 절지가 되는 자리가 목, 화, 토, 금, 수거든.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그래, 기운이. 극하는. 그래, 그거 하는 거. 그 자리가 가장 기운이 가장 원래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가장 약한 자리가 절지가 되지만 또 급살 자리가 되고 이제 급살이나 절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음랑이 이제 역행과 순행한다는 거고. 예. 이것만 보시면은 12운성과 포태법 그것과 이 12신사를 한꺼번에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일단은. 그러면 12신살이나 12신살이나 12운성이나 12신살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해하셨으니까. 그럼 보면 이 주자부터 자, 손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 손이 손바닥이니까 그죠? 손바닥이니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자, 간목 자, 그렇습니다. 간목일관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짚어보면 됩니다. 간목일관은 축은 아까 간목일관은 뭐였죠? 여기서 간목이니까 그죠? 결국 여기가 절지니까 급살자리잖아. 간목은 축에까지 짚어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급제, 천지, 연, 월살이고 간목은 월살에 해당되고 을목은요. 급제, 천지, 연, 월, 망, 장, 반한살이 되고 그죠? 반한살이 되고 병화는 자 병화는 이제 순행이니까 급제, 천살이죠. 병화는 천살이고 그 다음 정화는 한 바퀴 거꾸로 돌아야 되니까 바로 뒤에 살이고 제일 끝이니까 화개살이죠. 화개살이다. 이또 화토는 또 같이 나간다 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천살이고 화개살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금은 목이 이제 가장 기운이 약하니까 쇠약하니까 경금은 이 목의 전진에가 축 빠져가지고 급제 천지 하니까 아까 화개살이 나왔죠. 경금은 축이 화개살이다. 맞죠? 그 다음 신금은 거꾸로 가니까 급제 천살이다. 그 다음에 임수일관은 여기가 급살자니까 급제 천지 연 월 망 장 반한살 반한살이 된다. 그 다음 개수일관은 그거를 바꿔야 되니까 그죠? 급제 천지 연 월 월살이다. 월살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2운성과 12신사를 같은 길로 가니까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12신사를 보는 방법도 다 이해했고, 그 다음에 12운성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자, 야들이 되고, 자, 아까 책에 보면 97조 이나 그다음에 12신살과 각종 신살에 보시면 해석의 신살 해석함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급살로 해당되면 그 책에 제가 메모해놓은 거 있죠. 급살로 해당되면 급살은 어떻게 다가올까 이거거든요. 급살은 어떻게 다가올까? 급살은 보면 그 책에 되어 있죠. 급탈당하는 의미다. 망신수 또는 재물을 잃는다라는 얘기죠. 재물을 잃는다. 의미는 급살은 뺏기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급살은 재물을 급탈당한다는 거잖아요. 뺏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탈취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글자가 내 사주의 어느 위치에 또 있느냐, 아까 왕상휴수자 말씀드렸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궁을 또 궁성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궁성을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고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2신사로서 급살이니까 그 급살은 어디에 급살 맞았는지, 그죠? 만약에 연애 급살 맞다, 또 월의 급살 맞았다, 일의 급살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없다라면 급살적 기운으로 내가 온다는 거죠. 사주에 없으면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으면은 더 강하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급살로서 간목일가는 월살이죠, 월살. 그죠? 간목일가는 내년에 월살로 다가온다. 그래서 급살이 아니고 그죠? 월살로 다가온다. 그럼 월살은 저기 보시면 자, 이 월살은 12 여기 그 신살로서는 어떻게 작용하면 좋게 작용받을 수, 물론 희귀용에 따라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좋게 본다면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운도 됩니다. 그러나 고독해지고 어디 좌천되거나 남에게 모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의미로서는 매월 피해가기 어려운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책에, 제 책에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월살, 고갈되다, 매맞는다. 그죠? 황무지와 같아서 흉하고 살을 내지 못한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건 사주에 이제 있을 때 근본적으로 이 어디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연지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월살로 없다고. 내년에는 그러면은 저기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운을 우리가 내 책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월살은 상당히 작용력은 상속 받을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좌천하거나 모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을목일간의 반한살은 제 책의 반한살은 무슨 말 한 장에 앉았다는 거거든요. 운전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출세, 성진의 의미를 뜻한다. 그리고 반한살은 상당히 여기 12신살 중에서는 반한살, 장도성살이 유일하게 길세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래 보고, 반한살로 을목은 아까 신금에 의해서 사실은 상당히 안 좋았죠. 그죠? 상당히 안 좋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죠. 특히 몸에 주세요. 일간이니까, 그죠? 그 일간도 어딥니까? 육체보다는 더 정신이. 그래, 아까 천충지충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다 주의를 좀 해야 되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변화가, 천충지충 변화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반한살이 나서 좋으네. 그렇죠. 그러한 환경이지만 신살로서는 보면 반한살로 다가온다. 그럼 반한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게 뜻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성진도 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 반한장에 앉은 입신 출세죠, 말 그대로. 말잔등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사람이 앉은 그 기구로 출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말한장이니까 그 성진이나 합격 명예가 상승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입신 출세라 이게 아주 좋은 12신살로서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장성살로 이게 반한살로.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은 환경대로 주의해야 되고, 그러나 또 이 12신살로서는 좋은 운이 오니까 또 여기 또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내 건강에만 좀 주의하면 주변이 다 좋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일간은 천살로 다가오더라. 천살, 급제천이죠. 천살. 제 책에다가 보면 천살은 불의의 천재지변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죠. 하늘. 천재지변이나 조난, 신체 장애를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작용하는 것은 마비 질환, 몸이 심하게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부부 파견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은
천사는 병화일간의 천사는 만약 병화일간자가 있다라면 이 천재지변이나 신체 장애를 뜻하는 이런 조시하는 신살이다 보니까 좀 조심. 특히 이제 조심해야 돼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신합수로 인해서 병화일간은 아까 을목일간은 어떻게 했을까? 충에 의해서 그죠 상당히 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이제 일간자는 이제 이 몸의 건강이나 이제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했잖아. 병화일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 병화일간은 병신합수로 그죠? 야가 병화일간한테 야는 제조제 그죠? 네. 정제잖아 정제. 정제는 나의 자금을 뜻합니다. 또 나의 식상에 대한 결과치죠. 내가 했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누가 이리 가져가 버리는 거죠. 스스로. 내가 했는 것에 대한 그 명성이 내가 잘했는데 그 결과치는 누구한테 간다?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로 인한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수급화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뭔 일을 했는데도 내가 칭찬 듣고 그 대가가 내게 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쎄빠지게 일하고 결국 오는 대가는 다른 사람이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천사까지 맞다. 이것도 하나의 천재지변이죠. 생각지도 못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다가온다 느낌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천살의 개념이 천살의 의미나 작용이 보면 이 몸의 건강이거든요. 내 몸을 만들어 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천살이 참. 그다음에 정화일간. 정화일간은 화개살로다 보이죠. 화개살. 제 책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화개살. 화려하고 안정되고 빛이 난다. 그렇죠. 화려하고 길성이네. 안정되고 빛이 난다는 길성이면 원래 화개살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성이면 이건 이제 사주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운에 왔을 때는 이 빛이 나고 길성이고 사주에 있을 때는 선임, 도사, 의사 뭐 이런 쪽에를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화개살은 화개살의 의미는 뭐죠? 정화일간의 화개살로 다가온다. 이러면 화개살의 의미는 원래 화개라 하는 말이 화려한 것을 덮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화려한 것을 덮는다. 자 좋게 그 하면은 이 뭐라 해야 되나 옷을 입는다는 거거든. 화려한 옷을 입는다.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변화를 떠나 변화. 내가 화려한 옷을 입는다. 변화를 뜻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뭐 똥바가지 똥을 뒤집어 쓰는 거 아닌데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똥바지가 똥바지 쓴다는 것이 반대편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니까 그죠? 상당히 그 행운이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볼 수도 된다는 거죠. 정화일관들은 그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무토기토도 마찬가지고 무토기토는 아까 화와 같이 동조한다 했으니까 야와 야는 그 무토도 결국은 병화와 같은 신세다. 아까 병화는 무토와 다른 게 뭡니까? 병화는 병신 합에 의해서 내 공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쇠빠지게 일하는데 그 결과 그 공이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안 오고 다른 데로 다 간다는 거예요. 바쁘기만 쇠빠지게 바쁘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무토가 합에 의해서는 날아간 게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만 차이가 나지. 살로서는 신살로서는 똑같은 천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럼 천사는 신년에는 맨 재성으로 다가오지만, 그죠? 맞잖아요. 아니지, 재성이 아니지. 얘한테는
금이 식상으로 따고 식상으로. 그죠? 예, 토시- 금이니까. 토생금이니까 식상으로 따고 예. 있지 않습니까? 야, 병화하고는 다르지. 식상으로 따가오니까. 새빠지기. 그러면 그렇지. 새빠지기 바빠야지. 바쁘다는 거죠. 예. 그 바쁜 속에 천사를 맞았으니까 그 글자가 축이란 지지의 축토는 뭡니까? 지지의 것은 12신사는 지지가 이 현상적인 현실적인 것이 내 천간에 내 일간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 만들어졌나 이거잖아요. 신사로서. 그래 보니까 내 천간 쪽으로 이러한 기운을 내가 새빠지게 바쁘겠구나 안 돼. 그죠? 또 아니면은 그렇지 상관이니까 그러면 더더욱이 구설수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데 천사를 맡는 거라 일간이. 그럼 천사를 맞으면 아까 천사는 뭐라 했습니까? 천재 지지배를 쓴다 했잖아요. 그럼 천사를 보면 아까 천재 지지배는 뜻하고 아까 몸이 좀 아플 수가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바쁜 환경 속에 또 상관이니까 그죠? 그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부부 파견까지도 올 수 있다. 조심해라. 이거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신비신성. 야, 병아, 정아 부부인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지? 그렇죠. 내년에는 그지? 예. 특히 조심해야 돼. 여기도 조심해. 여기는 상관의 기운이 있다고 보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여기는 내가 고생한 대가가 없어지는 거지. 음. 어디 보면은 여보다는 여기가 더 여기는 실망을 할 수 있지만 그러잖아요. 왜 내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가 다른데 뺏겨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본인 실망을 하지. 여기는 어떻습니까? 구설수까지 휘말리거든. 구설수까지 휘말려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가정 파괴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토를 간다는 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기토는 화개살이니까. 그죠? 화개살. 기토이면 식신이잖아. 그럼 기토의 식신은 뭡니까? 진짜로 우리 하는 말로 쇠 빠지게 바쁠 끼란 얘기죠. 진짜로. 그럼 사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쇠 빠지게 바쁜 가운데서 결과를 좋게 가오면은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쇠 빠지게 바쁜데 결과가 없다라면은 뭐 본인의 이제 그 생각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신산로서는 화개살로다고 하더라. 그 화개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화려한 화려. 것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상으로서 굉장히 이 식신이 바쁘게 사는데 그게 결과까지 좋아진다면 사주 구조상 그러면 내년에는 화려한 도포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화려한 도포를. 그러면 그 화려한 도포가 입신 출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환경이 확 달라질 수도 확연히. 그러면 환경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식상과 연계해서 또 아니면은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좀 내 혼자 그래서 이 고독을 느낄 수도 있다. 외로움, 고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옷을 덮어버립니까? 만약에 연예인이 돼서 내가 춘천을 하려고 빛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 그만해 중도 수법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진행하는 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다른 옷을 입는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화개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신금에 대해서도 또 화개살과 천살입니다. 아까 이게 맞나요? 아까 분명히 확인해서는 맞겠죠? 자, 경신금은 아까 여기 이제 인과 묘가 여기는 경금이고 여기는 신금이 이 급살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지 싶은데 축이 여기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급살 자리니까 여기는 화개살이잖아 축은. 그리고 경금에 대해서는 화개살을 맞고 제일 끝에 있는 거 화개살 맞고 그다음 신금은 제 천살이네 맞네. 네, 맞아요. 맞네. 자 그럼 경금과 신금은
급제와 비급이 있잖아요. 급제와 비급에. 그러면 화계살은, 또 경금의 화계살은 마찬가지로 화려한, 자, 이건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금은 뭡니까? 급제로 다가오죠. 급제로 신금, 경금한 데는 저 급제로 다가왔습니다. 육신적으로. 급제로 다가왔는데 우리 12신살로서는 화계살이다. 그럼 어떻게 연계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급제라 하면 뭡니까? 무조건 내 것을 외부로부터 급탈당한다는 거잖아요. 뺏기는. 내 밥그릇을 뺏긴다는 거잖아. 또 반면은 내 밥그릇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엎어 뿌린다 이런 얘기거든. 엎음을 당한다는 거잖아 내가. 그러면 월살은, 맞죠? 월살은 아니라 화계살은 아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러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는다.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화려한 옷으로 옷을 덮는다. 중단한다는 거죠. 내가 뭘 지속하려고 했는지를 의도와 다르게 중단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완성돼서 그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옷을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 되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신부가 될 수 있잖아. 신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신부 가운을 선임은 또 성복을 입을 수도 있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계사는 종교와 관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화려한 옷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그 우리 12개의 별 신살과 12개의 신살이 뭐고 육친 관계와 12신살과 연계를 해서 하면 우리가 어떤 일과는 어떤 방법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아는 다리도 돌다리도 두둑이 보고 짚어보고 지나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천사는 신감의 천사는 비견의 변호소 천사는 없다. 천사는 아까 천재지변사였잖아. 천재지변이나 조난, 신체 장애 등등이거든. 그럼 급제가 아니고 비견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일에 의한 것보다는 비견이라고 하면 주변의 친구, 동료, 형제 가까운 사람 인연이거든요. 그 가까운 인연들에 의해서 그러한 그 인연들의 영향을 입어서 내가 천사를 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 사람. 설마 내 가족, 내 형제가 그래 하겠습니까? 그거는 의도적인 식으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신금의 천사로 다 천사라도 병화 천사라고 조금씩 다르죠. 다 같은 천사이지만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라 책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육체를 접목시키니까 달리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죠? 천사 다 같은 천사는 아니다. 그다음에 반환살 아까도 반환살 있었잖아. 오늘 보면 반환살이 있지만 또 임수의 반환살은 이렇게 돼. 그럼 임수의 반환살은 자 신금은 임수한테서는 정인이죠. 그러니까 엄마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정인은 엄마의 같은 기운이 되게 온다. 문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반환살은 어떻습니까? 임수적 반환살은 아까 반환살은 반환살 위에 입신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입신출세. 정의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합격을 뜻하고 이거거든요. 문서도 좋고 이런 거잖아요. 합격, 승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거 내가 사회적으로 관에서 인정받아서 관인이 상승을 할 것이고 그죠? 관에서 인정받고 말 한 장 파는 거잖아. 그럼 입신 출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신 출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월사. 개수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편히 편인이죠, 편인. 육신적으로 편인으로 다가온다. 편인으로 다가오지만은 우리 생살로서는 월살이 안 되더라. 월살. 아까 월살은 여기 저 책에 보면 고갈되고